안녕하십니까. 제주 4.3 사건 재정립시민연대 교육정립위원장 이승학입니다. 오늘은 4.3 사건과 관련된 좌파 주동자 한 사람씩 엄선하여 소개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5대 사령관 허영삼과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암살범 손선호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주동자 이다리 사람,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5대 사령관 허영삼은 남제주 안덕면에서 1926년에 상창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유학할 정도로 진보 지식인이었고 본명은 허정근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때 20대 초반으로 상창리 일부 젊은이들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적극 가담한 것은 허영삼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삼은 4.3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에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50총선거 전인 1948년 5월 1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아지트인 안덕면 한라산 꽃자왈에 입산하였습니다. 제9연대 작전에 의해 1948년 11월 말께 허영삼이 고향 남제주 안덕면 상창리에 소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허영삼이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소계령에 응하지 않고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있는 한라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소계는 남로당 인민유격대 허영삼이 영향으로 제9연대 토벌작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허영삼이 존재로 상창리는 남로당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습격을 받지 않은 등 덕을 본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1948년 11월 16일 상창리에 제9연대로부터 토벌에 지장을 준다며 상창리 조각공원 입구 속칭 개폭대기 주변이 자활을 베어내라는 출령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남로당 인민해방군들이 내려와 출력을 나가지 말라고 막는 바람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을 때 허정근이가 바로 나타나 지금 토벌대의 명령을 거부하면 큰 희생을 치를지 모르니 일단 명령대로 하라고 해서 안심하고 사람들은 출력에 나섰습니다. 그날 일부 주민이 안덕지서에서 희생되긴 했지만 만일 출력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이를 빌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 남로당 인민해방군들이 명령을 정면에서 어겼다가 또 다른 희생이 발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남로당 인민해방군 쪽에서는 곧 토벌대에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피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휩쓸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창리 마을 사람들은 주로 이웃마을인 창천리나 감산리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개지에는 남로당 인민해방군이 습격이 잦았습니다. 이때 소개 내려갔던 상창리민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48년 11월 29일 허영삼이가 이끄는 남로당 인민해방군들이 창천리를 습격했을 때 상창리 주민 진구항 51세, 그의 아들인 진영두 22세가 희생되었습니다. 진구항은 이미 남로당 인민해방군에게 납치돼 희생된 진학인 29세 삼촌이었습니다. 진학인이 행방불명된 후 그의 부친 진석유 58세마저 남로당 인민해방군에게 납치돼 희생되었습니다. 한편 진식유의 둘째 아들인 진학년은 가족과 친척들이 희생된 분노에 경찰에 투신했다가 토벌 과정에서 중문면 색달리 지경에서 전사하는 등
온 집안이 남로당 인민해방군에게 희생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12월 29일 벌어진 남로당 인민해방군이 창천리 습격되는 장수남 43세, 장순보 19세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12월 29일 습격돼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대거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토벌대가 소개민중 집안의 젊은이가 사라진 사람들을 도피자 가족이라며 수용소에 가두자 수감자들을 빼내 산으로 오른 것입니다.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당장 제9연대 토벌대의 총살극에서 구한다며 가족과 주민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랐지만 특별한 대책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산악지역을 헤매던 사람들은 곧 제9연대 토벌대에 붙잡혀 현장 사살되거나 끌려 내려와 총살되었습니다. 산에서의 생활은 토벌을 피해 늘 이리저리 도망쳐 다녀야 하는 처참한 생활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1개월 후인 1950년 7월 25일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해 민가 90부동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 발발 후 허영삼이가 관여한 남로당 인민해방군의 첫 습격이었습니다. 김봉년, 김민주가 쓴 제주도 인민들이 사삼무장투쟁사에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후 잔존 인민유격대는 1950년 7월 하순부터 통일적인 작전계획 아래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여 7월 25일에는 중문면 하원경찰지사를 습격하고 김의봉을 중심으로 한 부대는 조천면 농천지대에 침투하여 주민들에게 조국 해방 전선에 단결 투쟁하여 인민군 진격에 호응하자는 정치 사업을 전개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이 남로당 인민해방군 잠비들은 60여 명은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7월 어느 날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로당 안덕면 당책 허영삼과 중문면 선정책 김성교 등 일부 젊은 남로당 잠비들은 당장 공격을 개시하여 인민군을 맞이하자는 주장을 펼치자 이때 고승옥, 백창원, 송원병 등 지도부에 있던 3명은 인민군 상륙전 공격은 우리들만 희생이 있을 것이므로 작전상 인민군이 목포까지 왔으니 제주도에 상륙한 이후에 나가도 늦지 않았다고 설득했습니다. 두 가지 논쟁으로 이견 이치를 보지 못하고 임시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젊은 잠비들은 사삼을 일으킨 영웅적 전통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밤에 허영삼, 김성규 등이 주동이 되어 선공격을 주장하고 동조하는 젊은 강경파를 비밀리 규합하여 고승옥, 백창원, 송원병이 거처를 습격하여 3사람을 포박했고 이튿날 아침에는 60여 명이 남로당 잠비들 앞에 세우고 반동분자로 성토를 하고 소위 인민재판이라는 형식을 거쳐 숙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파놓은 구덩이 앞에 무릎을 꿇러앉혀 눈을 가린 채 할 말이 없는가라고 묻자 고승옥, 백창원, 송원병은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삼창을 마치는 순간 허영산, 김성규 등을 지지하는 젊은 잔비는 일본도로 목을 쳐 살해한 후 그 구덩이에 매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후에 김성규가 무장 세력을 몰고 중문에 들어왔습니다. 허영삼이는 그날로 남로당 총책과 군사 총책이 겸임되었다고 합니다. 남로당 인민해방군 잠비들은 중문면 하원마을 습격 시발로 간헐적으로 지선화 마을을 습격하여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익 인사를 살해하며 필요한 식량을 획득했습니다. 또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을 납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들은 마을의 젊은 청소년들을 납치하는 데 혈안이 되었고
그 이유는 후계 병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고 일단 납치한 청소년들을 하산 탈주하지 않도록 선동과 이념 교육을 물론 특단의 분위기 조성과 방법을 조치했습니다. 마을을 습격하려면 사전에 전투조, 탈취조, 청소년 납치조를 편성하고 마을 습격을 감행하면 납치조는 재빨리 가호를 수색하고 17세 전후의 소년들만을 붙잡고 포박하고 입산하였습니다. 입산하면 신문을 통하여 성분을 파악하고 한두 사람을 선별해서 반동분자로 성토하고 그 납치 소년들로 하여금 철창을 두어 공동으로 살래케 했습니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하산 탈주할 염려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탈주 하산하더라도 살인한 죄의식을 심어주어 탈주할 의사를 포기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더욱 충성을 맹세하고 앞으로 다투어 남로당 잔비들이 열성분자되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이 진압작전으로 사살자와 포로 및 귀순자가 발생하면 무장대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계속적인 납치로 무장대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라산이 남로당 인민해방군 잔비들은 난마하는 북한 인민군들이 곧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지속적인 습격을 하였고 제주도 자위계 민간인들도 7월에 들어서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제주읍을 비롯하여 강면 단위로 인민군 지원 환영회를 조직하여 무장대를 지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51년 3월이 남로당 인민해방군 잠비 조직은 사령관 허영삼, 남로당 제주도 당책 겸인 안덕 출신, 유격대 부대책 김태길, 가명 문호철, 작전 참모 유모씨, 대구 출신, 훈련관 모씨, 성명미상 등과 제11지대 김영찬 14명으로 3개조, 제50지대 고인수, 가명은 소영삼 18명으로 3개조, 제1지대 김만옥 14명으로 3개조, 제7지대 문도공 14명으로 3개조 등 총 64명으로 지휘부와 4개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대구 출신 유아무개가 남로당 잔비들이 작전 참모로 있었다는 게 특이하다고 보여집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제5대 사령관 허영삼은 26세 때 제주경찰 사찰 유격대에 그들이 아지트인 한라산에서 사살되었으나 사망 일시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